안녕하세요. 뇌교녀 연구소 이승용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우리 아이 사회성 발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지난 시간에 진행했던 사회성의 시작인 유아기 편을 확인 못하신 분들은 위에 링크를 확인해 주시기 바라며 지난 시간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초등학생 학령기 사회성 발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기 특징은 이제 자기 중심적인 사고에서 벗어난다라는 것인데요. 그러면서 협동, 양보, 규칙, 준수 등 이렇게 사회적, 집단적 활동이 성숙해지는 시기인 것이죠. 뿐만 아니라 집단에 소속되고 싶다는 욕망이 강해지면서 이제 끼리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한 부정 반응으로 왕따와 같은 따돌림도 같이 나타나는 것이고요. 그럼 이 시기에 사회적인 관계 형성을 어려워하는 친구들은 어떠한 문제 때문에 그런 것일까요? 가장 큰 것은 공감과 소통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것입니다. 흔히 눈치가 없거나 자기 주장이 강하고 말보다는 행동이 먼저 나오는 아이들이 많이 해당되죠. 이렇게 상대방의 기분을 알아채지 못하는 경우 학기 초 관계 맺기 시작은 어느 정도 맺어 나가지만 이후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많이 보입니다. 이렇게 갈등이 생기는 어려운 상황에서는 상호 소통을 통해 관계를 회복해 나가야 하는데 소통 능력이 부족한 아이들 같은 경우 갈등을 해결해 나가지 못하고 결국 학기 말쯤 되면 항상 싸움이 일어나거나 혼자 남게 되는 경우가 많아지는 것이죠. 이게 소문에 소문을 돌아 왕따라는 무서운 칼로 돌아오는 것이기도 하고요. 학령기 사회성을 향상시켜주기 위해서는 공감과 소통의 기회를 자주 자연스럽게 경험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바로 가족회의인데요. 가족회의나 토론을 통한 자기 의견을 주장하는 경험을 쌓게 해주는 것이 매우 효율적입니다. 이때 부모님은 경청과 공감을 통해 아이의 이야기에 집중을 해주세요. 그리고 회의를 통한 문제사항들에 대해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연습하며 문제 해결 능력과 자존감 발달도 같이 향상시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아가 신체 활동에서도 축구나 야구, 농구, 배구와 같은 팀 스포츠 활동을 하는 것을 추천드리는데 만약 우리 아이가 운동신경이 부족하거나 관심이 없는 경우는 굳이 팀 스포츠에 집착할 필요 없이 그때는 아이가 좋아하는 활동부터 시작해서 지속적인 확장을 시켜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과정들을 경험해 나가면서 자신을 알아가고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 사회성이 발달해 나가는 것입니다. 특히 10살 전후로는 아이들이 가정에서 친구들로 분리되는 시기로 이 시기 전까지 위에 이야기 나왔던 공감과 소통에 대한 충분한 경험을 겪지 못한 아이들 같은 경우 학교 생활에 다소 어려움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살이라도 어렸을 때 우리 아이 사회성 발달을 위한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지속적인 칭찬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령 10살이 넘었다고 사춘기가 지났다고 해서 사회성 발달이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뇌는 가소성이 있어서 반복적인 환경에 노출이 되면 그에 맞게 변화되어 간답니다. 지금부터가 시작입니다. 오늘 내용도 여기서 마무리하며 정리하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어떠셨나요? 오늘 정보 또한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제가 추천해드리는 영상도 같이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보다 행복한 내일을 위해 다음 편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